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이 화장으로 치장한 삼성그룹의 기업 승계 과정이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즉 분식회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이 공장 바닥을 뜯고 증거물을 숨긴 직원은 어제 구속됐고 이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은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법설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삼바 사건,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네. 구속이 됐어요. 네. 안모 씨 보안 책임자라고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 그냥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갖다 빠뜨리든지 아니면 뭐 그냥 없애든지 하면은 그러면 안 증거가 안 남을 되겠죠. 텐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나머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그동안 일 처리 방식이나 그다음에 자료들이 다 같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거를 뭐 슈퍼컴퓨터처럼 한 사람 머리에 다 넣고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어렵겠는데요. 네. 이 사건 잠깐 그래도 막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역시. 1996년도에 이건희 씨가 이재용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주면서부터 승계 작업이 시작되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25년, 3, 4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된 일이죠. 그런데 에버랜드 그 전환사채를 확보하면서 그쪽의 지배권을 가지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에버랜드가 아니죠. 네. 삼성 입장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거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회사가 바로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이었는데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용 쪽에서 좀 눈독을 들이기가 쉬웠었죠. 네. 금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물산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물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에버랜드하고 그럼 합병하는 방식이 가장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에버랜드랑 합병을 하려면 에버랜드가 가치가 높아야지 삼성물산 걸 전부 다 내가 가져올 수 있는데 에버랜드 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대1 합병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 그 자체로는 안 되고 에버랜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죠.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는 왜 바이오로직스라는 쪽으로 갔을까요? 미래 가치를 얹을 수 있는 이제 제약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만든 다음에 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네. 합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에 합작할 때 조건을 주죠. 네. 뭘 줍니까? 콜옵션을 주죠. 콜옵션은 이제 결과적으로 주식 가치를 한 50% 정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뭘로 빚이죠. 남습니까? 빚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빚이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식 가치가 높아지지가 않죠. 콜옵션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이오젠하고 합동으로 일을 하면서 또 같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바이오 에피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 두 가지 회사가 매우 중요했는데 네. 이제 이런 일을 벌이면서 2015년도에 에버랜드는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꾸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2015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관련해서 그 콜옵션 행사하기로 했던 그 콜옵션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식회계로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바이오 에피스의 주식 가치가 엄청 뛰게 되는 그렇죠. 거죠. 바이오 에피스의 주식 가치가 뛰게 되면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 로직스가 뛰는 거죠. 뛰고. 예,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바이오 로직스를 또 가지고 있는 누가 뜁니까?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뛰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아, 그렇죠. 예, 2015년도에.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간에 그런 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게 예. 되는 것이고 그때는 합병 비율이 그 자산 가치가 사실은 완전히 다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이 오히려 예.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가 돼서 네. 1대 0.35 정도의 비율로 네.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엇도 그때 소송에 뛰어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다 졌죠.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얘기한 그 프레임이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그 기업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네, 왔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 예. 라고 하면서 국민연금까지 전부 다 이제 몰아붙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가 갑자기 4년 내내 적자만 하다가 갑자기 4조 6천억 정도 이상의 그 상승을 올릴 수 있겠느냐. 그게 2015년도죠? 그렇죠. 2015년도.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계속해서 찔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다음에 결정적인 문구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삼성의 내부 문건이 나온 겁니다. 최근에 나온 그렇죠. 거 예, 말씀하시는 박영진 거죠? 의원이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공개하고 있는 건데 A, B, C 플랜이 나와 있는 그리고 특히 그 안에는 분식 회계를 왜 해야 되는지 예.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쫙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금감원 원장이 바뀌어요. 예. 금감원 원장이 바뀌면서 이게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이고요. 작년 4월에 금감원 원장이 특별 감리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검찰에서 조사한 사람이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직원이었는데 직원을 데려다가 조사를 한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네. 원래 긴급체포하면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돌려보내요? 예. 이상하다. 그렇지. 왜 돌려보냈을까? 뭔가 협조했겠지. 바로 그 협조 내용이 송도 공장 바닥에 어디에 무엇을 묻어놨습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 사람에게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원이 고말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그건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하신 것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회계 사기가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 아, 그렇죠. 회계 사기인데 네.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네. 회계 사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서 자기 회사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맞죠. 예. 물론 여기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뭐가 네. 있습니까? 승계구도 승계구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정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특히 당시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돈을 안 벌어요. 왜? 자기네 회사 가치가 낮아져야 되니까. 낮아져야지만. 제일 먼저는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부터 이상했던 게 옛날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때도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건희 회장님은 가만히 있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이재용에 물려줬다, 넘겨줬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재산을 이 직원이 마음대로 내 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 물론 아들이긴 하지만 제3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원래는 업무상 배임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배임으로 처벌된 것도 아니고 고소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윗선 없이 그렇게 밑에만 니네만 움직였다는 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 공장 바닥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그것도 역시 또 그런 방식으로 누가 묻었니? 왜 그랬니? 물어보니까 아 내가 독자적으로 했어요 라고 이 핵심 멤버 2명이 그렇게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분식회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해하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불과 30초? 쉽지 30초 않습니까? 만에 네. 30초 만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그런 정리를 설명의 해주시고. 신이로 불러주십시오. 예. 그 공장 밑에 있는 걸 어떻게 검찰이 확보를 했을까?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안에서 내부자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조사 받으러 나온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꼬리 자르기의 일환으로서 네가 책임져라 이 총대 매기 이런 일원으로 해가지고 자백을 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 바닥을 다 뜯어내고 우리가 옛날에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서 바닥을 다 뜯어내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묻고 콘크리트를 쫙 발라버리고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뜯어냅니까? 정말로 다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네가 꼬리 자르기 해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통할 아니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면 먼저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실무자급을 먼저 불러요. 그렇죠. 실무자급 조금 높은 사람들을 뭐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묻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그냥 발뺌을 합니다. 네. 우리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나와야지 분식회계 했든 뭘 했든 이런 게 나올 텐데 증거인멸 했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열받으면 누구를 부릅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그 밑에 있는 하급 직원,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직원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아하.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당황스럽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이 회사 내에서 뭡니까? 월급 받고 있는 직원에 불과한데 그렇게 커다란 이런 거를 은닉해서 자기가 이득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협박 비슷하게 회유를 하죠, 경찰이. 예. 이거 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나요. 당신들 다 덮었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나이 어리고 사회 경험 부족하고 또 내가 여기서 총대 매봤자 나한테 아무런 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이
미리미리 말을 짜놓고서 내가 가서 몸을 다 바치고 나면 우리 식구 다 행복하게 살겠지? 이게 아닌 이상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 특정 장소에 있는 예. 이것들을 콕 찍어서 압수수색하고 콕 찍어서 찾아오게끔 만든 거는 예. 그걸 한 사람이 누군가를 경찰이 잡았고 검찰이 잡았고 그 사람들이 입을 벌리게 했고 네. 결론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유추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과거 이제 그런 실무자들, 네. 단순 실무자들을 불러서 단서를 잡아내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방법들을 많이 썼었죠. 뭐 고문도 하고 폭력도 하고 폭행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수사권 조정 이 난장판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문한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박종철 사건, 고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고문해서 탁 치니까 죽었다, 억하고 죽었다. 이거를 검찰이 밝혀내가지고 이게 지실이 그랬죠. 드러난 그 사건은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그랬죠. 경찰이 고문하고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을지 몰라도 검찰이 고문하고 그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 사건 독립은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그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수사 속도가 좀 빠르고 있고 네. 전문가들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승계구도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상고심, 국정농단 상고심으로 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지금 여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승계구도와는 무관하다는 게 주장이죠. 그들의 주장.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삼성바이오 관련된 직원들이 휴대전화 노트북에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백상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 영장 청구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백상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이니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니셜이 뭐죠? JY? JY잖아요. JY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싹 없애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단순히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다면은 네. 굳이 JY라고 한 이니셜이 들어간 거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JY라고 한 이니셜을 특히 중점적으로 해서 없애라고 한 것은 JY의 보통 보고서가 이렇게 돼요. JY 승계, JY 뭐 주식시드, JY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애서 승계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해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백상무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만 계속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윗선하고 연결됐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 백상무라는 사람 말고 또 서상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서상무도 마찬가지로 이 두 명이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들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백상무, 서상무 네. 이분들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네. 이름이 상당히 좀 어렵군요. 예. 그 TF에 있었던 과거에 미전실 미전실이죠. 소속이었죠. 네, 네. 보통 보게 되면은 밑에 실무자가 구속되게 되면은 그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는 구속이 더 가능성이 더 높죠. 구속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게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과정 중에 중간에 너무너무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해서 그 재판 받는 도중에도 자기는 모른다. 네. 밑에 있는 사람이 한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2심에서 뒤집어지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좀 논리가 안 맞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2심에서 그런 그 논리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기반이 됐던 것들이 사실 지금 무너진 셈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은 증거 인멸하고 승계 과정이 한 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3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네. 최순실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이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게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문제가 조금 심각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네. 대법원은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법률심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그냥 증거가 나온 것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럼 이 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2심에서 반영되지 않고 3심에서 나타난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우리는 그때까지 사실심의에서는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네. 그건 우리가 빼고 그냥 하겠다라고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요청을 하려고 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오래된 인물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박영수 특검
지금도 지금 특검 사무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박용수 특검 관련자들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뭐 오기 전에 방금 또 통화를 해보고 왔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용수 특검님이 자기가 사실은 재판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면 쓰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왜 힘드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죠. 네. 미치겠다. 네, 돈을 못 벌고 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제일 밑에 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네. 우려스러운 게 또 그 뭐 윤석열 지검장, 네네. 그 김상진 씨 뭐 협박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특검팀은 한 지금 2년 3년 계속 협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이 나왔을 때 그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걸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안 바로 받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기다려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자료가 나오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그 문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초창기에는 증거라고 하는 게 무슨 물증이 같이 연결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문서에 막 이렇게 뭐라고 나온 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특히 이제 바닥을 뜯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다시 콘크리트를 밟고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게 바로 특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이 수사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재판에. 네. 근데 사실 재판까지 가는 과정은 좀 험난하다. 네. 특검에서 또 얘기 들은 것이 삼성에서 왜 그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숨겼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는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 삼성이 오만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좀 허술하다. 국정농단의 그런 수사를 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그 지적들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근데 그걸 왜 특검한테 물어보니까 삼성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요? 네, 왜냐하면 특검님이 숨긴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숨긴 사람에게 왜 숨겼냐고 물어보는 거는 행위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죠. 삼성 관계자들하고는 연락이 안 되시나요? 합니다. 다음에 그럼 물어보면 되죠. 직접 물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이니까. 재미있는 네. 얘기인데 앞으로 이 사건은 더 쉽게 갈 것이다. 삼성 그렇죠, 내부자에서 그렇죠. 삼성에서 내부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렇죠. 내부자들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반기를 들었다. 이제 네. 박용진 의원이 뭐 방송 나와서 얘기한 게 내부 분열이 시작됐고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분위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만 없는 것이 네.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몇 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을 만나고. 네. 그것이 그때 뭐 100몇 조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고 삼성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혹시 이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경제가 안 좋은데 자꾸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투자를 못하게 만들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희 가서 올라가서 뭔가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면 우리 회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도 계속 망가지겠죠.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분들이 여론을 어떻게 몰아치느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잘 통할지 이번에도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통하겠죠? 또 통한다고 보십니까? 모르죠. 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합시다.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한마디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혹은 또 발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청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처음 소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처음 소환했냐면 이전에 무혐의로 검찰에서 처분 내린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지금 시도인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조사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말뿐이었고 예. 그다음에 연기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법무부의 그 차관까지 한 사람을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검찰에서는 이제 윤중천을 계속해서 건드렸던 거죠. 근데 윤중천 씨가 뺀질뺀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네. 있습니다. 본인이 목동에서 뭐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인허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집 한 채를 달라라고 얘기했다. 네. 그 얘기는 뇌물 요구가 되거든요. 그거는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중한죄의 정한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1,000만 원짜리 그림 보더니 좋다고 가져갔다든가 또 성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기에게 입마금을 요구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잘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서 200만 원 줬다든가 네. 또 아니면 20억이라고 하는 돈 혹은 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어떤 여자분하고 싸우고 있었더니 예.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이 중간에 브로커처럼 나타나서 야 소송을 취하해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윤중천의 말을 물론 100% 믿을 수 있느냐 문제이겠지만 정황상 그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힘을 갖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김학의가 물론 오늘도 부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부른 것이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님 부인하는 그걸 이유로 해서 영장 청구하기가 쉬워진다. 발부 가능성. 그러면 법원에서는 발부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왜 나왔을까요? 부르니까 나왔겠죠. 아하, 6년 전에는. 6년 전에는 부른 대로 나갔습니다. 네. 부른 대로 나갔는데 한 번만 조사하고 그냥 돌려보냈고 더 이상 부르질 않았던 거고 이번에는 불렀는데 안 나가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항에서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 보통 보면은 그렇게 오늘 뭐 포토라인도 뭐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만은 이 피의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그 직접적인 그런 심리적인 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사건이 정말 자기를 정말 징글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닌다 생각할 것이고 이번에는 좀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불안할 겁니다. 제가 또 오기 전에 수사단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윤중철 씨는 전화를 안 받더군요. 거기는 해봤습니다. 근데 수사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상당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누가 엉뚱한 윤중천 씨가 윤준선 씨가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A를 물어보면 B를 대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중천 씨에 대해서 왜 법원이 영장을 기획했는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사단이 믿지 못할 사람의 진술만 따서 수사를 권고했다.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기사에서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수사단과 검찰 관계자들은 윤중천 씨가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단은 새 총장 취임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물리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이게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국가의 역사는 분명 검찰의 역사보다 중요합니다. 법설이었습니다.